봅시다. 오늘 5단원 할 차례죠. 그래서 짧게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제일 중요한 것보다 확률 분포 표. 이거 얘기했냐? 지난주에 안 했지? 안 했을 것 같아. 이산확률 변수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확률 분포 표를 완성하는 거고, 그 확률 분포 표가 완성이 되면 우린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건데, 확률 분포 표에서 각각의 확률 변수랑 그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 그것을 뭐라 한다? 뭐라 한다고?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죠? 확률 변수랑 확률 사이의 관계. 이게 꼭 식으로 나온다는 뜻은 아니었어. 그죠?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시험 점수 75점일 확률, 80점일 확률, 이런 거 실제 인원수 세는 거니까. 그치? 어쨌든 대응 관계니까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녀석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였냐면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평균은 어떻게 구했다? 시그마 xi pi 이렇게 구했다. 아까 우리 시험지 풀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이스토리 풀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시그마 pi 사실은 확률을 다 더하세요인데, 이 시그마 pi가 뭘 의미하는 거다? 무엇의 평균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지금 x의 평균이라는 소리다. 그지? 그래서 각각의 확률 변수에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평균 된다. 그런 이야기고, 분산의 정의도 알아야죠. 분산의 정의 뭐다?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뭔데? 평균에서 값 뺀 거? 아니 값에서 평균 뺀 거. 값에서 평균 뺀 거. 편차라는 건 xi에서 m을 뺀 거. m을 뺀 거. 요게 편차. 이거 제곱해서 평균. 시그마 pi. 요렇게 생긴 녀석이었다. 그죠? 근데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 잘 안 하죠.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했다고? 이것도 우리 아까 자의할 때 했던 얘기인데. 그지?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시그마로 쓸까 이것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찾았다. 그죠? 이것도 m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표준 편차 찾는 방법은 뭐였다? 그냥 루트 분산. 그때 했던 설명은 그거였다고요. 평균이라는 건 뭐 우리가 아는 그 산술적인 평균 이야기하는 거고, 분산 표준 편차가 하는 건 분포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혹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를 보고 싶었다고. 근데 그냥 편차를 가지고 평균을 내버리면 0이 돼버릴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편차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섞여 있을 테니까. 편차 자체만으로 평균 내면 0이 돼버릴 거기 때문에 그걸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제곱을 한 거고, 제곱을 해버리면 차원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차원으로 낮추기 위해서 루트를 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 바꾸는 것도 나오죠. 이건 뭐 꼭 이산확률 변수에서만 써먹는 건 아니고, 그냥 통계 단원 전체에서 다 써먹는 건데, ax 더하기 b의 평균, 얘는 그냥 똑같이 다 따라가는 거다. 이거 제가 역시나 그 시험 점수 가지고 이야기했죠. 시험 점수 내가 다 2배씩 해줄 거고, 그리고 50점씩 다 빼면 평균도 2배가 됐다가 50점이 빠지는 거라고 하죠. 다 같이 2배 되면 평균도 2배 되고, 다 같이 50점 더해주면 평균도 50점 올라가는 거니까. 그치? 분산은요, 시험 점수 다 2배씩 해주면 내 점수도 2배, 평균도 2배, 그 바람에 편차도 2배. 그지? 그런데 편차를 제곱 쳐서 평균 내는 거니까 제곱배가 될 거다. 아니, 왜 2야? V지. 제곱배가 될 거다 그랬고, 더하기 b는 의미 없다.
내 점수 B 올라가고 평균도 B 올라가면 편차는 그대로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울 거니까 이제 뭐 제곱의 루트여서 절대값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확률 변수를 바꿨을 때 저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고, 요 이산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특별한 분포로 누가 있었다? 이항분포라는 것이 있었다. 이항분포 기호 뭐였냐면 B였고요. 요 뒤에 누가 와요? N하고 P하고 이렇게 두 개가 오죠. N하고 P가 오는 이유는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무엇과 똑같다? 독립시행의 확률과 똑같다.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n개 중에 x에 골라서 일어나기를 일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x는 변수니까 그렇다 치고 n하고 p가 결정이 나야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를 완성하기 위한 두 가지 팩터가 시행 횟수하고 확률 p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같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항분포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이항분포의 정의라고 했어요. 이항분포의 정의가 뭐였다? 엄청 긴 거. 다시 이항분포의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횟수. 횟수. 아니야? 별로야? 다시 이항분포의 정의.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 주사위 6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나온 횟수가 확률 변수여야 돼. 그래야 이항분포라고. 1의 눈이 나오냐 나오지 않냐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고. 그래서 6번 중에 몇 번 나왔냐? 그건 독립시행의 확률. 그런데 1의 눈이 나온 횟수의 기대값 구하세요. 분산 구하세요. 표준 편차 구하세요. 그건 이항분포라고요. 횟수니까. 오케이?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였다고요. 이항분포라는 건 지금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분포가 이항분포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 알아차리는 키워드가 횟수였다고. 근데 그거 왜 알아차리는 게 중요했냐면 구하는 게 쉬우니까. 얘 뭔데? NP. 얘는 뭔데? NP에다가 Q 곱한 거. Q는 1-P.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가 이항분포인 것만 알아차리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평균 표준 편차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편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항분포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이항분포라는 걸 알아차리는 키워드는 횟수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횟수를 직접적으로 횟수라는 표현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좀 다른 걸로 바꾸죠. 뭐 예를 들면 상금으로 바꾼다든지 뭐 횟수에 따라서 뭔가 좌표가 결정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를 바꿔가지고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지. 3의 배수가 나오면 X축 방향으로 1,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오면 Y축 방향으로 2. 6번 시행했어. 좌표 어디 있게? 좌표가 뭐 어디에 있을 확률 아니면 좌표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건 3의 배수가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가 중요한 건데 그 횟수를 가지고 좌표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죠? 그 관계식 찾게 하는 게 여러분을 조금 괴롭히려고 내는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고. 마지막에 뭐 큰 수의 법칙 이거 하나 나오는데 이건 그냥 뭐 특별히 문제 같은 게 있는 그 66페이지예요. 6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 나오는데 특별히 문제랑 상관없죠. 이거 그냥 좋은 소리야. 얘 하는 얘기가 뭐야? 엄청 많이 시행하면 그 상대도수, 실제 시행 횟수 중에 실제 일어난 횟수, 그것의 비율, 상대도수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 얘기 하는 거죠. 다시 써있는 식이 이건데
P n분의 x에서 m을 뺐니? 아, p를 뺐어? p를 뺐어? 여기에 절대값 씌운 게 h보다 작을 확률이래요. n은 시행 횟수, n번의 독립시행에서니까 A 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x. 그러니까 n분의 x라는 건 요거 이제 상대도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우리 통계적 확률 할 때 주로 나오는 거죠. 시행 횟수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횟수. 몇 번 일어났니? 그거고. 요 P는 누구냐면 수학적 확률. H는 임의의 양수 H. 이런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시행 횟수가 엄청 커지면 (1에) 가까워진대. 확률이 (1에) 가까워진대. 무슨 소리다? 전사건이다. 그냥 참이다. 일어난다. 뭐가? 시행 횟수가 엄청 커지면 시행 횟수 분의 실제로 일어나는 횟수의 비율이 이것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임의의 양수보다 작을 확률이 1이다. 확률이 1이다. 참이다. 일어난다. 무조건 일어난다. 100%. 뭐가 100%? 상대 도수와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임의의 양수보다 작을 확률이 100%. 임의의 양수보다 작을 확률이 100%? 0이다. 차이가 0이다. 그 소리야. 차이가 어떤 양수보다도 작아? 그 말은 차이가 0이다. 그런 얘기라고. 그지?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상대 도수나 수학적 확률이 같은 거다. 그런 얘기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로 나오는 게 거의 없잖아. 그냥 그리고 듣고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당연한 얘기야. 주사위 던질 건데 6번 던지면 1의 눈이 꼭 한 번 나오리란 보장은 없어. 신의 손 3번 나올 수도 있지. 아, 3번 가지고 신의 손이라고 못하나? 6번 다 나올 수도 있지. 운 좋게. 근데 6만 번을 던지면 6만 번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60번 던지면 10번 근처일 거야. 물론 뭐 운 좋으면 15번. 6만 번 던지면 15,000번 안 나올 거야. 만 몇백 번 뭐 이렇게 나오겠지. 한 10억 번 던져봐. 아니 10억 번 너무 많은가? 60억 번 던져봐. 한 10억 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갑자기 20억 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 그지? 점점점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 갈 거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예제 유제 레벨 1. 이상한 거 있던가요? 없지요? 뭐? 아니요, 레벨 2요. 네. 딱히 할 것도 없어요. 레벨 2는 8번이요. 왜 둘이 동시에 8번이야? 8번 앞에는 괜찮고 이거 6번이 아까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거네. 그지? 아까 자의에서 했던 거랑 약간 틀렸다 고쳤구나. 그래요. 6번은 아까 했던 거랑 아니야? 풀어볼게요. 아까 그 뭐야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한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8번 20 이하의 의미 아닌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0부터 20까지란 이야기겠네요. x가 2n-1일 확률이래. 얘가 뭐냐면 20c n에다가 뭐야? 4분의 1 4분의 3 20-n 이렇게 생겼대. 오른쪽에 우변 살펴보면 이건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요. 그죠? 횟수, 시행 횟수 20번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생긴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물어보고 있는 건 x에다가 1을 더한 평균을 물어봤거든. 근데 x가 n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 그럼 약간 바꾸면 되지 않아? 이것도 6번이랑 약간 비슷한 건데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하나 끌고 올 거야. y는 누구냐면 이거 만족하는 y. 이렇게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하나 끌고 올 거야. 그럼
y가 n일 확률은 이거랑 똑같이 생겼겠죠? 여기다 그냥 y 넣은 거야. 쉽게 말하면. y가 n일 확률은 이거랑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그럼 이걸로 뭐 하면 돼? y의 평균 먼저 구하면 되지. y의 평균 구하면 이걸로 x의 평균 구하면 되지. x의 평균 구해서 1 더하면 되네. 그죠? 아니면 약간 좀 와닿지 않으면 이런 생각해도 되는데 확률 변수 x가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n을 먼저 정해보면 n이 지금 음이 아닌 모든 정수 그랬으니까 0부터야? n에 0부터 넣어야 돼?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해서 20까지 가겠죠. 이 각각의 경우의 확률 변수 x는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3이랑 5랑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확률은 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끌고 올 거거든요.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뭐라고? x의 평균 구하라고. x의 평균 구하라고. 그럼 x의 평균 구하려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할 건데 애초에 이 숫자 어떻게 나온 거라고? 여기다 2 곱해서 1 뺀 거야. 여기다 2 곱해서 1 뺀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2 곱해서 1 뺀 거에다가 얘를 곱할 거라며. 그럼 그냥 이렇게 다 한 다음에 2 곱하고 1 빼면 되잖아. 그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y라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생각해 보면 y는 그냥 0에서 20까지 n이랑 똑같이 가는 거고 y가 n일 확률이 이렇게 생긴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y 자체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지. 2분의 1에 4분의 1이다 이렇게. 그래서 y의 평균 찾아보면 5다 이렇게 될 거니까 x의 평균은 9가 될 거고 거기다 1 더하는 거니까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 이 순서대로이긴 한데 표를 하나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얘는 또 그런 소리이기도 하네. x에다 1씩 다 더하잖아요. 그럼 x 더하기 1이라는 변수를 생각해 보면 얘는 0이고 얘는 2고 얘는 4고 얘는 6이야. 그냥 다 2배씩 한 거네. 그지?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2배 하면 답이 되긴 하네요. 그죠?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뭐 됐고요. 됐죠? 레벨 3는 가봅시다. 안 해도 되는 건. 네, 1번부터요. 각 면에 숫자가 1, 2개, 2, 2개, 3, 2개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고 이 상자를 던지는 시행을 반복할 때 n번째 시행에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있는 수를 AN이라 하자. 엄청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주사위 던지는 거랑 똑같다. 그죠? 나오는 눈의 수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고요. 다 확률은 3분의 1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확률 변수 x의 값을 정할 텐데 가에 보면 S1은 A1이고요. 나에 보면 Sn-1에서 AN을 더한대. 우리 이거 수열 입장에서 보면 그냥 SN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SN이 5 이상이면 확률 변수를 그냥 N이라고 하고 시행을 멈출 거고 혹시 5가 안 되면 계속해서 시행을 할 거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지? 즉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이 될 때까지 던질 거고 5 이상이 되는 순간에 그 n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구조는 그렇게 생긴 거니까 구하라고 한 건 기대값이야. 확률표 완성하시면 되죠. 이런 거 보통 완성하려면 확률 변수 x부터 생각해야지. 제일 작은 확률 변수 x는 얼마인가요? 합이 5여야 되니까 최소한 2번은 던져야지. 한 번 던져가지고는 5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 중에 제일 작은 건 2예요. 어디까지 커져야 돼? 제일 많이 던지면 몇 번까지 던질 수 있어요? 5번. 1 4번 던져도 4잖아. 5 이상 되려면 5번을 던져야죠. 그러니까 제일 큰 숫자는 5인 거지.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어요. 그 이상은 없는 거지. 그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게 저거 4개야. 그럼 이제 저렇게 해놓고 나서 생각해야지. 저걸 다 구할 필요 없잖아요. 제일 더럽게 생긴 거 하나 빼고 나머지만 구하면 되지. 다 더하면 1이니까. 확률이. 보통 그런 경우에 제일 작은 거나 제일 큰 거는 그나마 좀 구할만 하잖아. 그 중간에 있는 거 중에 하나를 안 구할 생각을 해야죠. 아무튼 얘부터 구해보면 확률 변수 x가 2라는 건 두 번째 시행 만에 합이 5 이상이 됐다는 거니까 첫 번째 시행에 3이 나오고 두 번째 시행에는 2 또는 3이 나오는 거지. 첫 번째 시행에 2가 나왔으면 두 번째 시행에 3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다네요. 두 번 만에 5 이상이 되는 경우는. 확률로 따지면 얼마예요? 그냥 확률의 정의 가지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도 1, 2, 3 중에 하나, 두 번째도 1, 2, 3 중에 하나. 그러니까 9분의지. 3 곱하기 3분의. 분자는 3, 2, 3, 3, 2, 3. 세 가지 있죠. 으흠. 1, 2, 3, 1, 2, 3. 9개 중에 3, 2, 3, 3, 2, 3. 세가 있다고. 3분의 1이라고요. 이렇게 확률의 정의 가지고 3분의 1 찾기가 귀찮으면 이런 거 해도 돼. 두 개로 나누어서 확률의 곱셈 정리 생각해보면 위에 건 첫 번째가 3이 나와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2 아니면 3 나오면 돼. 또는 첫 번째 2라는 숫자 나와야 되고 두 번째 3이라는 숫자 나와야 돼. 9분의 2랑 9분의 1을 더해서 9분의 3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어쨌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됐죠? 제일 마지막 것도. 요거 이제 요런 데서 헷갈리는 건데 다섯 번째 만에 처음으로 5 이상이 됐다고 그랬거든. 그럼 첫 번째 1 나와야죠. 두 번째도 1 나와야 돼. 세 번째도 1 나와야 되거든. 네 번째도 1 나와야 돼. 다섯 번째는 아무거나 나와도 돼. 그래서 확률이 얼마다 이거? 81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4번 나오면 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무거나 나와도 되니까. 3의 5제곱분의 5, 3인데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약분해버리면 3의 4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죠? 둘 중에 뭐 구할까? 4요? 3 할래. 3이 좀 더 편하지 않니? 아니야? 3이 편하겠지. 개수가 더 적지 않을까? 3이? 답정 너야. 3 구할 거야. 4는 귀찮으니까요. 세 번째 만에 5 이상이 된 거야. 그러면 가능한 걸 다 세분화해서 생각할 텐데 첫 번째 시행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 그럼 첫 번째 시행에 1이 나왔다면 두 번째 시행도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거든? 그치? 근데 세 번째 시행에선 요건 3이어야 돼. 요거는 2나 3이어야 돼. 요거는 아무거나 와도 돼. 그죠? 첫 번째 시행에 2 나왔으면 두 번째 시행은 1이나 2만 돼야 돼. 3이면 안 돼. 요거는 2 아니면 3이면 되죠. 요거는 1, 2, 3 아무거나 다 되네요. 그죠? 첫 번째 시행에 3 나왔어. 두 번째 시행은 1밖에 안 돼요. 2 나오면 5잖아. 세 번째 시행은 이제 아무거나 와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가지고 경우수를 세는 거지. 네 번째가 4개가 더 쉬운 것 같은데. 다
했잖아. 이게 복잡하다고? 왜 복잡해? 안 복잡해. 둘 다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개수를 다 더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네요. 그죠? 3번 시행하는 거잖아. 경우가 14개야. 분모에 누가 들어가요? 3의 세제곱 들어가겠죠. 그 중에 14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를 좀 다르게 이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세 번째 시행에서 5 이상이 된 거니까 두 번째 시행까지 합을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 시행까지 합이 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로 나눠서 세 번째 시행을 확정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시행까지 했는데 합이 2면 세 번째 시행은 무조건 3이어야 되고, 두 번째 시행까지 합이 3이면 2, 3이면 되고, 두 번째 시행까지 합이 4면 아무거나 와도 되고, 뭐 그렇게 나눠서 계산해도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은 얘를 구하든 하나 구해서 이제 빼면 되는데, 공부하는 거니까 얘를 구해보면 네 번째 시행에서 처음으로 5 이상이 돼버렸거든. 그럼 세 번째 시행까지는 5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숫자 3개를 더해서 5가 안 되는 건 3되거나 4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세 번째 시행까지 해서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1, 1, 1밖에 없어요. 세 번째 시행에서 합이 3인 경우고요. 세 번째 시행에서 합이 4인 경우는 1이랑 1이랑 2를 더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요 경우는 몇 개 있냐면 한 가지 경우밖에 없고, 그리고 그때 네 번째 시행에선 2나 3이 나와야 돼.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2 또는 3. 얘는요. 1, 1, 2가 알아서 배열되면 되죠. 뭐 원래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1, 2, 3 아무거나 와도 되죠. 그럼 이걸 이제 둘이 더해서 분모에 깔아버리면 되지. 확률을 바로 계산하고 싶으면 이렇게도 가능은 해요. 첫 번째 111이 나오려면 3분의 1의 세제곱이고, 그 뒤에 2나 3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얘는 첫 번째 1, 1, 2가 올 거거든. 배열하는 경우는 3가지 있고요. 3시 2할까요? 3칸 중에 2칸 골라서 1이 올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한 칸엔 2가 올 거야. 요게 세 번째 시행까지 합이 4인 경우고, 그 다음엔 아무거나 와도 되잖아요. 확률을 1이죠. 계산 안 해도 되죠. 어쨌든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되겠죠. 뭐 이걸로 하든 저걸로 하든 둘 중에 뭐가 더 편할지는 실제로는 해보면 좋은데 귀찮은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꽂히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구하시면 되죠. 뭐 그 수영도 그리면 되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비하면 훨씬 낫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거 첫 번째 시행에 뭐였지? 홀수 짝수였나? 앞면 뒷면이었나? 두 번째 시행에 주사위 던져서 동전 3개 던져가지고 같은 면만 나오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주사위 던져서 마지막에 동전 또 던져가지고 합이냐 차냐, 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귀찮은 거, 그거보다 훨씬 편하잖아. 그냥 수영도 그리시면 되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 표가 완성이 될 거니까 이 완성된 표 가지고 확률 구하는 건 직접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1번에서의 교훈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실제로 확률 구하는 게 당연히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귀찮으니까 레벨 3에 들어있는 건데, 표를 이렇게 실제로 완성해야 되는 경우엔 다 찾을 필요 없이 더럽게 생긴 거 하나 남겨두고 나머지만 찾아서 1에서 빼자.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하나 명심하시고요. 산수는 직접 하세요. 2번 갑니다. 벌써 피곤하지?
2번 집합 A는 1, 2, 3, 4, B는 1, 2, 3, 4, 5. 1대1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거래요.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 5, P, 4. 그죠? 5, P, 4. 그 중에 하나 선택할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데 그거 가지고 X 구하래. 확률 변수 X부터 구해봐야겠네요. 그죠? 자, 이것도 사실상 뭐 수용도 그리듯이 거의 손으로 찾아야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손으로 어떻게 찾는 게 더 빠를지를 캐치하는 게 관건인 거지. 그죠? 그래서 보시면 가조건에 보면 이 F3이랑 F4 요거 만족하면 확률 변수 X는 F4고요. 요렇게 생겼으면 확률 변수 X는 F3이래요. 그럼 우린 뭘 생각해야 돼? F3이랑 F4부터 생각해야겠네요. 그죠? 걔네 둘에 따라서 확률 변수 X가 결정이 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 X, 아니 저 F3이랑 F4가 어떤 숫자를 가져갔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뭐 누구를 정할까요? F3? F4? F3 정할까요? F3이 1, 2, 3, 4인 경우에 따라서 다 나눠서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 귀찮네. 좋은 방법 없나? 확률 변수 X를 먼저 정해? 에이 됐어. 자, 어떻게 쓰는 게 보기 좋을까? F3? F4? 이렇게 쓸까? F3이 1이야? 그럼 F4는 2, 3, 4, 5잖아. 아, 이거 어떻게 써야 예쁘지? 근데 이건 F3이 1이면 2면 F3이 1이면 F4는 2, 3, 4, 5 중에 하나인데 이거 다 여기 있는 거잖아. 뭐가 아니지. 3, 4, 5는 저기 있는 거구나. 아, 이게 별로네. F4를 먼저 정할까 그럼? 뭐부터 하는 게 좋아? 아, 그냥 다 했어? 이거야? 이거 아, 이거 아 연습장이다. 연습장에다 해가지고 가랑 나를 나눴어요. 이거 두 개로? 네. 그럼 이거 두 개로 나눌까? 그럼 요런 경우는 좀 스마트한 방법 없어? 없어? 아이씨. 난 F3에다 그냥 숫자 박을래. F3이 1일 때, F3이 2일 때, F3이 3일 때, F3이 4일 때, F3이 5일 때 이렇게 볼 거야. 그래서 이제 F4에다 숫자 하나씩을 줄 건데 F4가 요 경우라면 F4가 2에서부터 5까지를 가질 수 있거든. 근데 실제로는 F4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률 변수 X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니까 요런 경우에 F4는 실제로 2, 3, 4, 5라는 값을 가질 수 있을 텐데
F4가 만약에 2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확률 변수 x는 요 경우라면 확률 변수 x는 1이죠. F3이어야 되니까. 요 경우면 이제 여기 다 여기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F4랑 같은 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3하고 4하고 5라는 값을 갖겠네요. 그죠? 요때 F4는 이렇게 세로로 쓸 걸 그랬네. 이미 쓴 걸 어떻게 1, 3, 4, 5 이런 값을 가질 텐데 그때마다 확률 변수 x는 F3이 2고 F4가 1이면 여기야. F4가 3이어도 여기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F3이 2면 좌변이 4니까 F4가 5인 거 하나만 여기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 3, 4일 때 X는 2, 2, 2죠. F3이어야 돼. F4가 5일 때만 확률 변수 X가 F4니까 5 이렇게 생겼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 다시 F3이 2고 그럼 F4는 1대 1이니까 1, 3, 4, 5를 가질 텐데 2고 1이면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F3이랑 같은 값을 가질 거래. 그러니까 요런 조합이면 확률 변수 x는 2라고요. 2하고 3일 때도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야. 그러니까 2고 4일 때까지 밑에 거예요. 그런데 F3이 2고 F4가 5면 이제는 부등호가 위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F4랑 같은 값을 갖는데 F4가 5니까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5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요 녀석도요. 자리 없으니까 밑에다 쓸게요. F4가 1, 2, 4, 5라는 값을 가질 텐데 F3이 3이면 여기 와서 봐. 이미 3이 되면 이제 2F3이니까 6이 돼버렸잖아요. F5, 4가 누가 되든 무조건 밑에 거야. 그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맨날 F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확률 변수 x는 다 누구다? 3, 3, 3, 3이다. 얘는 어때요? 마찬가지겠지. 해보나 마나 확률 변수 x는 전부 다 4, 4, 4, 4일 거고 여기도 확률 변수 x는 5, 5, 5, 5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확률분포 표를 완성해보면 1부터 1도 되고 2도 되고 3, 4, 5까지 가능할 텐데 그때 각각 확률 찾아보면 1은 몇 번 나와? 1 나오는 한 번밖에 없네요. 전체 경우 몇 가지 있겠어? 20개 있죠. F3이랑 F4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건데 F3, F4가 나눠 갖는 경우의 수가 총 20가지잖아. 5 곱하기 4니까. 20가지 중에 확률 변수 X가 1인 건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20분의 1인 거지. X가 2인 건 여기 3번 나오고 끝이죠. 그러니까 얘는 20분의 3 되고요. 확률 변수 x가 3인 건 여기 한 번, 둘, 셋, 넷, 5번 나오네요. 4는 여기 한 번, 여기 4번, 또 5번 나오고요. 5인 건 여기 한 번, 여기 또 한 번, 그리고 여기 4번, 6번 나오죠. 다 더하면 1 되니까 저렇게 생긴 확률분포 표가 완성이 되네요. 그죠? 적어가지고 뭘 구하래? 표준 편차 구하래. 평균 구하고 제곱의 평균 구하면 분산 구해질 거고 분산에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 찾으시면 되고 그 표준 편차에 20 곱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어떻게 쓰는 게 예쁜지 좀 고민이 됐는데 역시 그냥 수영도를 그리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냥 20개 찾으면 끝납니다.
뭐 산수는 직접 하시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3번 가죠.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건데 이거 셋이 곱해서 곱한 값을 구하는 시행을 400번 반복할 거래요. 냄새가 나죠? 똑같은 시행을 400번 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 곱한 게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횟수가 확률 변수 X래. 횟수란 키워드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 이항분포구나 라는 걸 눈치채야죠. 횟수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행 횟수가 총 400번이란 이야기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확률만 구하면 끝나는 거네요. 무슨 확률 구하는 거야?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4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1에서부터 6까지 있는 숫자야. 저 중에 3개 골라가지고 중복 허락해서 줄 세울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6, 6, 6 이렇게 생겼을 텐데 다 곱해서 4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일단 4가 포함되면 무조건 오케이. 나머지 볼 거 없이. 4가 적어도 하나 포함되면 무조건 오케이. 그렇지? 그럼 4가 없어도 되는 경우 있지. 언제? 2나 6이 2번 이상 나오면. 그렇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긴 세야 될 텐데 손으로 다 셀 수는 없으니까 손으로 다 세면 안 돼. 분류를 하자면 뭐로 분류할 거다? 4가 나오냐 나오지 않냐. 가지고 분류를 먼저 하자는 거야. 왜? 4는 포함되기만 하면 적어도 하나 포함되면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오케이니까. 4가 포함된 경우랑 4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분류를 하자는 거고 그래서 4가 적어도 하나 포함되는 경우를 생각하려면 뭐 어쩌면 돼? 여사건 생각하면 되죠. 4가 없는 경우. 그치? 그러면 전체 경우는 뭐 1이라, 전체 확률은 1이니까 1에서 뭘 뺄 거다? 6의 세제곱에서 5의 세제곱을 뺄 거야. 이게 4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잖아요. 그지? 1에서 4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을 빼버리면 4가 적어도 한 번 포함된 거니까 이 녀석은 4가 적어도 한 번 포함돼 4로 나눠 떨어져. 그지? 여기에다가 이제 뭘 생각할 거다? 4가 없을 텐데 그래도 4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2나 6이 2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 뭐 빵번 한 번 나오는 걸 찾아서 빼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2번, 3번이 똑같지 뭐. 그죠? 그러니까 2나 6이 2번 나오는 경우 생각해보면 3번 중에 2번 골라서 6분의 2가 2번, 2나 6 그리고 135 홀수가 한 번 나오는 거지. 이게 2나 6이 2번, 홀수 한 번 나오는 경우고 또는 3번 중에 3번 다 골라서 2나 6이 3번 나오는 경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요게 4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 되겠죠. 다시 밑에다 그 내용을 써보자면 이거라고요. 1에서 요거 뺀 건 4가 적어도 한 번 나오는 경우고요. 이 뒤에는 4가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 4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2 또는 6이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2나 6이 2번 나오는 거 얘는 2나 6이 3번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저걸 다 더하시면 확률이 될 거고 실제로 확률 찾아보면 숫자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허무하게 8분의 5라고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8분의 5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요. 시행 횟수는 400번.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8분의 5 이렇게 생겼습니다. 4로 떨어질 확률이 그렇죠?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4로 나눠 떨어질 확률이 8분의 5인 거죠. 이게 지금 4로 나누어 떨어질 경우를 찾은 거니까.
정리되고 있죠? 대표 문제 가서 보시면 첫 번째 대표 기출 문제는 확률 변수가 약간 바뀌었죠. 근데 지금 x랑 y 사이의 관계가 보이죠? 확률은 똑같잖아. a, b, c, d라고. 근데 확률 변수 y가 x랑 비교해보면 뭐 한 거야? 10배 하고 1 더한 거잖아요. 10x 플러스 1. 그게 y인 거지. 그러니까 y의 평균이랑 분산 구하라고 했는데 그건 결국 뭘 구하라는 거다? 10x 플러스 1의 평균이랑 10x 플러스 1의 분산 구하라는 거다. 되죠? 산수 넘어갑니다. 두 번째 대표 기출 문제는 보시면 좌표 평면에 원점이 있고 좌표 평면에 원점에 점 P가 있는데 주사위 던져서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그죠? 2 이하면 x축 양의 방향으로 3 이상이면 y 방향으로 1 이동할 건데 이 시행을 15번 반복해서 독립시행 15번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물어보고 있는 건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실제로 점 P의 좌표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고 말하는 건 P의 좌표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다. 2 이하의 눈이 몇 번 나오냐. 그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죠? 2 이하가 나오냐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항분포다. 그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 변수 y는 지금 x는 얘가 썼으니까 확률 변수 y는 뭐라고 해야 돼?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걸 확률 변수 y라고 해야 되고 그 y랑 확률 변수 x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시면 되죠. 그죠? 뭐 실제로 보면 뭐 살짝 풀어보면 이런 거가 되겠죠. 총 시행 횟수가 15번이니까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생각해 보면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15-y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점 P의 좌표는 2 이하가 나올 때마다 x축으로 3 이상의 눈이 나올 때마다 y축으로 1 얘가 좌표가 되겠죠. 그죠? 3y, 15-y 그럼 요 녀석이랑 3x 더하기 4y는 0 이거 사이에 거리 구하세요니까 거리 d는 5분의 절대값 9y 더하기 60-4y 니까 5로 약분까지 싹 해버리면 y 더하기 12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확률 변수 x랑 y 사이에 얘를 x라고 한 거니까 확률 변수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다. 그런 이야기 되겠지. 그죠? y 자체는 말한 것처럼 그냥 단순한 이항분포예요. 15번 시행할 거고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인 녀석이니까 y의 기대값 구해서 x로 찾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항분포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항분포에서 어렵게 나올 만한 건 확률 구하는 걸 되게 더럽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장난을 치든지. 그죠?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 정도 될 거다. 됐죠? 쉬는 시간 없이 뒤로 이어서 바로 나만 일하는 기분이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분포 표가 중요한 거였다면 그 확률 분포 표의 확률 질량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 중요한 건 누구냐면 확률 밀도 함수. 요 녀석이 중요한 거였고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뭐 책마다 개수는 좀 다른데 얘도 세 가지인가요?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면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성질이 뭐냐면 첫 번째로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x축이랑 요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전체 넓이가 1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확률 변수 x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 피적분함수 fx를 확률 밀도 함수로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포인트였고,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하고 다르게 연소확률 변수에서는 주로 확률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죠? 이산확률 변수에선 확률 구해야 되는 경우 당연히 있지. 그 확률들을 앞에 확률의 정의라든지 뭐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확률의 곱셈 정리, 덧셈 정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확률표 표를 완성하는 거잖아. 표를 완성해서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다면 연소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구하는 거였다고요. 넓이 구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할 일이고, 물론 이거 진짜 수업할 때 얘기했지 싶은데 연소 확률 변수에서도 확률 구할 수, 아니 평균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 전체 구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x, fx, dx. 이거 얘기했죠. 인테그랄 fx, dx는 마치 시그마 pi와 같은 거다. 거기 지금 x가 껴있는 거잖아. 시그마 pi가 평균. 근데 중간에 x가 껴있으니까 x의 평균. 인테그랄 fx, dx. 인테그랄의 알파에서 베타는 전체 구간이에요. 인테그랄 fx, dx는 마치 시그마 pi와 같은 거여서 중간에 x가 껴있으니까 x의 평균이다. x, fx, dx. 문제집에서 잘 보기 힘든 이유는 인테그랄을 수투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확통을 수원 수투 안 배우고 배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교과 과정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어떤 데는 수원 수투랑 같이 진행을 해버리면 인테그랄 배우기 전에 이걸 배우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빠졌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같이 기억해 두자고 했어요. 이건 그냥 실제로 피적분 함수에 x 하나 더 곱한 거니까 아예 피적분 함수 자체가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수투를 배우기 전에 사람들이라면, 그런 코질질이들이면 이게 1차식이어야 넓이 구할 수 있어. 직선이어야. 근데 거기다 x 하나 곱하면 2차예요. 2차 넓이 못 구하잖아. 우리는 구할 수 있지. 애들은 못 구하지.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고작 x 하나 곱한 건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내도 할 말이 없다. 알면 되지. 예, 이렇게 생겼고요. 분산 역시나 마찬가지. 인테그랄 전 구간에서 원래 뭐다? x-m의 제곱에 fx dx다. 그런데 이거 계산은 어찌 하면 좋아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x제곱 fx dx에서 평균 제곱을 빼면 되죠.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그렇죠? 뭐 표준 편차 여기다 루트 씌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산확률 변수에 나오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딱 스위치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저렇게 생긴 게 연소확률 변수인데 사실은 저거 가지고 그렇게 나올 건 많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주로 구해야 되는 녀석은 이 녀석이죠. 연소확률 변수의 특별한 녀석으로 정규분포라는 녀석이 있었다고요. 정규분포의 정의는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또 까먹었어.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모르겠어.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2 시그마인가? x 마이너스 m의 제곱인가?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알게 뭐야? 이거 맞아 이거? 못 외우겠어. 토할 것 같아. 마이너스. 맞지? 2 시그마 제곱이네. 에이씨. 못 외우겠어 이거. 쓸 일이 없다고. 이렇게 생겼어. 확률 밀도 함수가 요 따위로 생겨 먹었으면 이걸 정규분포라고 할 거래. 뭐 그렇다고 치자. 근데 파이, 이 이런 건 무리수야. 상수예요. 변환숫자 아니고. 시그마, m 요런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준 편차하고 평균이었다고. 그래서 이 식이 완성되려면 당연히 x는 변수고, 이 식이 완성되려면 누가 필요해? m하고 시그마가 필요해. 그지? 그래서 우리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였냐면 이렇게였다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의 형태로 정규분포를 정의한다.
이 두 가지 팩터가 나와야 확률 밀도 함수가 딱 결정이 나고 그래야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래야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스토리는. 그죠? 물론 그림 그릴 수 없고 넓이 구할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러하더라. 대충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어떻게 생겼다? 그래 보이지 않지만 종 모양이다. 여기가 평균. 이렇게 생긴 녀석이요. 그리고 얘도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전 구간 넓이는 1이고 x축 위에 있어야 되고 뭐 구간 잘라서 넓이 구하면 그게 확률이 되는 건데 거기에 하필이면 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녀석은 사실은 이거야. 점근선이 x축이에요. 가까워지는 거고요. m에서 제일 높아 꼭대기고요. 좌우로 대칭이고요. 그죠? m이 커지면 요 종의 꼭대기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m이 작아지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 종의 구체적인 모양은 누가 결정해요? 표준 편차가 결정해요. 시그마가 작아지면 뾰족해져 납작해져? 뾰족해지는 거야. 이게 고른 분포라고요. 시그마가 커지면 넓적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가지고 그래프가 완성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말한 것처럼 넓이를 실제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고 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끌고 와.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이긴 한데 하필이면 누구?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 이렇게 생긴 녀석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이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면 확률 밀도 함수가 뭐야? 2분의 x제곱? 이렇게 좀 간단해진대요.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파이나 이 이런 애들은 다 정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딱 하나로 결정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은 미리 계산을 해둘 수 있다.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 보통 표준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를 Z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Z축에 평균이 0인 종 모양인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고 얘도 역시나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게 생겨 먹었지만 미리 다 구해져 있으니까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찾아가지고 값을 채워 넣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생겼고 여기서 1위로 넘어갈 때 우리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표준화라고 불렀어요. 표준화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x-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 이 짓을 하면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던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변하게 되고 그럼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인데 이거 자체로 구할 게 아니니까 어쩔 거다. 이 각각의 식에서 다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눌 거다. 그러고 나서 보면 뭘 하라는 이야기다. a-m 나누기 시그마 z b-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해서 요 두 개의 값은 표에서 찾아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변수 x를 z로 표준화해서 넓이를 구해 보시면 되고 요 녀석 이 식 나름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분자 뭐다? 편차. 분모 뭐다? 표준 편차. 그러니까 실제로 z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z라는 값은 사실 뭐 하는 거다? 요 a라는 녀석이 x의 평균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 얼마나는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니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그죠? b는 표준 편차의 b라는 녀석의 편차는 표준 편차의 몇 배나 되니 그게 z의 값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건 자리가 없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건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뭐 거기 보면 막 좋은 얘기들 써있긴 있는데 결국 시행 횟수가 크면 이항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얘기가 거기 써 있죠. 실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지. 이항분포라는 건 시행 횟수랑 확률이 주어져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 보통 뭘 구하냐면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구했다고요. NP 루트 NPQ. 그지? 정규 분포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필요해. 이걸 가지고 뭘 구했다고요? 확률을 구했다고요. 그래서 둘이 위치가 약간 다르다고 그랬죠. 확률로 평균 표준 편차 구해서 이걸로 다시 확률을 구해. 혹은 요거 주어진 거 가지고 이리로 가서 이 확률을 가지고 다시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였다고? 문제 있겠지 뭐. 그러니까 어쨌든 확률 변수가 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요. 이게 주어진 게 무엇인지 구하라고 한 게 무엇인지 그거 두 개를 잘 보시면 이항분포 다음에 정규분포인지 정규분포 다음에 이항분포 다음에 또 정규분포인지 뭐 그런 것들이 대충 눈에 티가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들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이 정도 되고요. 예제 유제 레벨 1 뭐 다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들이어서 어려운 건 없었을 거고 레벨 2는요. 6번, 7번 혹시 또 있나요? 2번 괜찮죠? 그래프 나온 거 좋아요. 6번부터 그럼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시행 횟수가 3600번이에요. 확률이 10분의 1입니다. 보시면 324에서 360 사이에 있을 확률을 먼저 구해 볼 텐데 구하라고 한 건데 원래는 확률 변수 x는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 x는 1부터 3600까지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3600번 시행할 거고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1이라며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3600번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지?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생겼다는 건 원래는 324일 확률 더하기 325일 확률 더하기 326일 확률 등등등 해서 360일 확률을 다 더하는 게 맞지. 원래는 그렇게 해야지. 근데 324일 확률만 해도 미쳤지.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3600번 중에 324번 골라서 10분의 1이 324고 10분의 9가 이거 빼면 뭐냐? 3276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걸 계산할 수는 없잖아. 이걸 324가 있다인데 325, 326 해서 360까지 더할 수는 없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뭘 하라는 이야기다. 정규분포 가지고 근사값 찾으라는 이야기다. 그냥 이 상태로는 도저히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처럼 이항분포를 따르는 녀석이지만 숫자가 꽤 크니까 책에서는 보통 NP랑 NQ 둘 다 5보다 크면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는 확률을 구할 수 없으니 일단 어떻게 할 거다. 요 녀석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할 거다. 평균이 얼마? 360. 표준 편차 얼마? 18.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고 이걸 가지고 이 녀석 구하라는 이야기지. 표준화해서. Z로 따지면 이게 324는 Z로 얼마예요? 36 차이 나는 거니까 표준 편차 두 칸이다. 그죠? 마이너스 2 Z 0 이렇게 생긴 게 처음에 나온 거고 그 뒤에 나온 건 P 378 마이너스 A X 378 더하기 A. 근데 이 확률이 좀 더 컸으면 좋겠대. 근데 이거
약간 뭐랄까 눈치인데 378이라는 숫자 자체는 Z로 따지면 얼마예요? 1이죠, 1. 378이라는 숫자 자체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이건 확률 변수 X예요. 여기가 360이고 표준 편차가 18 이렇게 생겼고 324에서 360이면 뭐 한 요쯤이라고 볼까? 여기가 324에서 360이야. 그래서 이제 Z로 찾으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근데 378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고. 하필이면 Z로 1인 값에 있어요. 저기서 양쪽으로 A만큼 똑같이 이렇게 벌리는 거야. 얘네들이 딱 같아지는 순간에 A는 얼마야? 얘랑 딱 같아지는 순간에 A는 1이죠. 아니, 18이죠. 지금 좌변에 있는 게 이거고 우변은 여기서 A만큼 떨어져서 넓이를 구할 건데 두 부분의 넓이가 딱 똑같아지려면 18이면 된다고. 18이면 360이랑 여기랑 딱 떨어져서 0부터 2까지 딱 될 거란 이야기예요. 애매한 숫자로 안 나올 거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표준화를 해서 구할 건데 Z의 값이 커질수록 Z의 값이 그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Z의 값이 커질수록 확률도 커진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건 정비례하는 녀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는 딱 떨어지는 숫자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378이 아니라 막 되게 애매하게 뭐 370 이런 걸 안 나올 거라고. 이게 370 마이너스 A, 370 더하기 A 이렇게는 안 나와요. 구할 수가 없거든. 우리는 딱 Z로 떨어지는 값만 구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을 확률이랑 (0에서) 2 사이에 있을 확률이야. 둘 중에 누가 커? 왼쪽 게 크지. 얘가 더 크잖아. 그지? 그런데 그럼 요 녀석이랑 같아지는 순간에 마이너스 A랑 A 이거 한번 찾아봐. 그럼 우리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다고. 못 구해. 딱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사값으로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근사값이 정확한 값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종류의 문제 숙제 되게 이상한 것 같지만 어차피 딱 떨어지는 숫자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A가 딱 18이면 하필 둘이 딱 같아지는 거야. 378에서 18씩 떨어지면 조금이라도 더 벌어지면 커지는 거니까 A가 18이 아니라 19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커지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납득이 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양쪽 경계가 다 움직이는 숫자이긴 해서 378에서 A 빼고 A 더하는 거여가지고 둘 다 움직이는 거라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Z로 따지면 딱 1이 된다는 거. 주어진 건 마이너스 2에서 0인데 하필 Z값 1에서 양쪽으로 8을 벌리는 거니까 1씩 벌리면 딱 똑같잖아. 거기서 더 벌어지면 넓이가 넓어지는 거니까 Z의 값이 1이라는 건 편차가 18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7번. 서로 다른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n개의 주사위 눈의 수를 확인할 건데 240번 반복한대요. 독립시행이구나. 냄새가 나고 n개의 주사위 눈의 수가 모두 홀수가 나오는 횟수니까 이양분포다. 그런 소리다. 그죠? 횟수니까. 그래서 보면 뭐 횟수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확률부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럼 확률 변수 x는 이양분포를 따르겠죠. 시행 횟수가 240번 그랬거든. 그런데 확률이 얼마냐면 주사위가 몇 개인지 몰라. n개야. 근데 그거 다 홀수래. 확률이 얼마야 그러니까?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뭐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주어지기를 x의 표준 편차가 4분의 15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거 해볼까요? 원래 표준 편차는 이것이 표준 편차 말고 분산으로 할까? 루트 씌우기 귀찮으니까. 분산은 이제 4의 제곱분의 15의 제곱 뭐 이렇게 생겼을 텐데 실제로 얘는 누구랑 똑같아? n p q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가 이거란 이야기잖아. 4의 제곱분의 15의 제곱. 옆에다 쓸까? 저쪽에다 쓸까? 그래서 이제 240을 좌변으로 던질 거예요. 240은 2가 몇 개야? 2가 4개야? 요거 2가 4개, 3이 하나, 5가 하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약분을 하면 15가 하나는 약분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 좌변으로 넘기면 분모에 이 4개 있었고 요 놈까지 해서 이 8개가 분모에 들어가고요. 분자엔 3 하나, 5 하나 이렇게 남아요. 얘가 2분의 1의 n제곱이랑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그럼 요 녀석을 뭐라고 봐야 돼? 2의 8제곱이라는 걸 이 4개랑 이 4개라고 쪼개야지. 이거 뭐란 이야기야? 16분의 1이랑 16분의 15를 곱한 거라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n이 4구나 라고 찾아집니다. 마음에 안 들면 뭐 t 같은 걸로 치환해서 풀어도 되는데 2차식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나? n이 자연수일 텐데. 그래서 n이 4구나 라는 걸 찾았으면 이제 끝났지. x가 20일 이하일 확률 구하세요. 그게잖아요. p x가 n분의 84 이하일 확률인데 n이 4라는 거 찾았으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원래는 이걸 가지고 이항분포를 따르는 녀석이니까 240번에 16분의 1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일 이하의 확률을 저걸로 다 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기분포로 바꿔서 푸시면 되죠. 평균은 15? 표준 편차는 4분의 15? 그래서 21이라는 건 Z로 따지면 얼마냐? 얼마? 1.6? 1.6이래요. 이거 이제 확률 구하시면 되죠. 그죠? 안 해도 되는 거 레벨 3. 1번 말로만 가조건 1번 얘들아 A 구하는 거 아니야? 구했는데 약간 찍듯이 풀었어요. A를 구하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기 보면 0에서 4 사이라고 했고 0에서 2 사이에선 꺾인 직선인데 꺾인 점 어디냐면 1, -A거든. 그죠? 그리고 0 대입하면 0 나오죠. 2 대입해도 0 나오잖아요. X축 밑으로 내려갈 리는 없기 때문에 1 대입하면 1, -A야. 거기에 0, 0하고 2, 0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그죠? 이게 가조건이고 나조건은 뭐래? 2에서 4 사이에 있을 땐 2에서 4 사이의 fx는 2분의 1의 f의 4-x 이렇게 생겼대. 이 뭐 한 거다? fx를 뭐 한 거야 이거?
x는 2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 뭐 하래? 짜부시키래. 확. 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짜부시키래.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물어본 게 하필이면 2분의 3에서 2분의 5잖아. 그럼 2분의 3하고 2분의 5가 어디 있는지 보면 2분의 3은 1하고 2 사이에 딱 껴있고요. 2분의 5는 2하고 3 사이에 딱 껴있어. 여기 넓이 구하래. 그럼 A를 굳이 구해야 돼? 이거 전체 넓이가 1인 거 아는데? 비율만 찾으면 되지. 요만큼 생각해봐. 요 삼각형에서 노란색이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이죠. 닮은 비가 2대 1이니까 이 삼각형에서 노란색은 4분의 1이야. 그럼 이 큰 삼각형에서 노란색은 8분의 1이야.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전체 삼각형 넓이 중에 8분의 1이잖아. 그럼 전체 넓이 중에 노란색은 8분의 1이죠. 그러니까 확률이 8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닮은 비 가지고 해결하시면 A 굳이 구하지 않아도 금방 구할 수 있다. A 구하는 산수 귀찮아요. A가 음수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게다가 뭐 정적분 어떻게 귀찮 뭐 왜 됐고요. 2번 어때요? 조건부 확률이지요. 2번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안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괜찮아요 같잖아. 미국식으로 대답해야겠어.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라고 물어보지 말아야겠구나. 괜찮아? A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건 평균이 1.2, 편차가 0.2. A는 정규 분포래요. 평균이 1.2, 편차가 0.2. B는 평균이 1, 편차가 0.6.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A에서는 1.4 이상이면 돈을 내야 되고요. B에서는 A 이상이면 추가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재민이가 두 군데에서 하나를 받았는데 추가 요금을 낸 거래. 그게 하필 B에서 다운로드 되었을 확률 이란 이야기니까 추가된 걸 받았다는 건 A에서 추가 요금이든지 B에서 추가 요금이든지 그거 둘 중에 B에서 추가 요금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죠. 쓰자면 이거라고. B A가 1.4 이상 또는 B가 A 이상 중에 B에서 다운받았을 확률 이거 이야기하는 거지. 얘가 얼마래? 47분의 31이래. 그럼 이제 얘가 나오는 거죠. 이거 빨리 그냥 암산으로 구해볼까요? A가 1.4 이상이래. Z 얼마? 1. Z가 1 이상. 그럼 Z가 1인 게 0.34니까 이게 얼마야? 0.16이죠. 그거 가지고 얘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구하면 0.31인가 봐요. 요게 0.31이라고 나온대요. 그럼 0.31에 해당하는 거면 Z의 값으로 0.5다 그런 이야기네. 그죠? 얘가 요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A는 얼마다? 1에다가 0.6의 절반을 더하세요. 1.3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죠? (3번은) 1에서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고 이 상자에서 임의로 4장을 동시에 꺼내서
카드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상자에 카드를 넣을 건데 490번 반복한대요. 냄새가 나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래요. 이항분포죠. 그래서 490번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확률이 얼마인지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상자에서 꺼낸 4장에 적혀 있는 수를 A, B, C, D라고 했을 때 작은 거 둘이 더한 게 6 이하래. 그렇게 생겼을 때 확률을 구하시면 되네요. 어쩌면 좋아? 그냥 손으로 다 세? 중복조합? 중복조합? 작은 거 둘이 더해서 6이한데 1, 2, 3, 4, 5, 6, 7, 8이거든? 제일 크게 다 뽑으면 5, 6, 7, 8이야. 맞나? 그러면 A 더하기 B가 11도 되네. 11? 그러니까 그냥 세면 돼.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봤어. 그냥 세면 돼. A가 1이면 B는 2, 3, 4, 5. 아이고 다리야. 그럼 요것도 요 생각을 좀 해볼까? 봐봐. 1에서부터 8까지가 있는데 작은 거 둘이 더해서 6이야 그랬거든. 그래서 A가 1이면 B는 2에서부터 5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C, D가 뭐인지를 다 정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얘가 1이라고 치면 실제로 B부터 아무거나 가져가 봐. 그러면 B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건 6이거든. 6, 7, 8이잖아. 그건 빼면 되네. 1, 2, 1, 3, 1, 4, 1, 5를 따로따로 구할 게 아니라 A가 1이라고 치면 B부터 D, B, C, D는 아무거나 가져가도 돼. 딱 하나 빼고 5, 6, 7, 8. 몇 분 안 남았어. 힘내. 현주야 힘을 내. 다시 원래대로 하자면 1, 2라고 하면 C, D는 3부터 아무거나 되잖아. 3, 4, 5, 6, 7, 8이니까 6개 중에 2개. 1, 3, 4, 5까지 되니까 1, 3이면 5개 중에 2개, 4개 중에 2개, 3개 중에 2개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지? 이걸 다 더하면 되는데 그냥 다 더하기 못하니까 여기다 2 넣어놓고 마지막에 1 빼면 되잖아. 이거 다 더하면 뭔데? 여기서 2C2를 빼면 되잖아.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이 7C3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생각해보면 A, B, C, D에 A에 1을 박아두면 이거 니네 숫자 2부터 8까지 7개 남아있거든? 그 7개 중에 니네 셋이 알아서 그냥 3개 가져가. 근데 그 중에 안 되는 거 한 놈 있다고. 그 누구? 6, 7, 8은 안 돼.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돼. 그러니까 7C3에서 하나를 뺀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아무튼 뭐 그냥 손으로 세도 이 정도는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A가 만약에 2이면 어때? 그럼 B가 3인 거 4인 거 2개밖에 2개니까 그냥 찾아야겠다 이건. 3하고 4니까 이건 4, 5, 6, 7, 8 5개 중에 2개 얘는 4개 중에 2개 그래서 요거 다 더하시면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확률만 구하면 되니까 그걸로 이항분포래요. 정기분포 찾아서 확률을 구하시면 되죠. 이건 뭐 통계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 확률 문제네. 말했지만 통계는 어렵게 낼 게 없거든요. 대표 기출 문제 2개 있는데
첫 번째 건 뭐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첫 번째 건 산수 넘어가고요. 두 번째 거만 보죠. 확률 변수 x는 평균 파할 편차 3인 정규 분포고요. y는 평균 m 편차 시그마인 정규 분포래요. 써야겠네 손으로. 팔에 3. x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볼 텐데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인 녀석인데 4에서 8 사이래요. 그러니까 요 확률이거든요. 요거 z값이 얼마야? 여기가 4니까 이거 z로 따져보면 여긴 0이고요. 편차가 3이라며.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뒤에 오는 거 y가 8 이상이래. y도 나름대로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뭐 밑에다 그리면 좋은데 자리가 없어요. 옆에다 그릴게요. 여기가 m이야. 8은 평균보다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y가 8 이상 그랬는데 둘이 더해서 0.5니까 8은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8이 있어야 돼. 여기잖아요. 그지? 이거 둘이 더해서 0.5야 그 소리거든. 그죠? 이거 둘이 더해서 0.5라는 건 이거 z값이 얼마다? 3분의 4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얘랑 더해야 0.5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 잘라서 여기다 갖다 끼워 넣으면 넓이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니까 z값이 똑같아야죠. 뭐 방향이 반대니까 이제 절대값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8이라는 숫자가 y한테는 z로 3분의 4다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y가 8에다가 3분의 2 시그마 더 더해가지고 구하래. 그럼 8에서 3분의 2 시그마를 더 갈 거거든. 여기 어딘가를 8 더하기 3분의 2 시그마라고 보자고. 그럼 이것에 해당하는 z를 찾아야 되는데 z는 얼마일 것 같아요? 8에서 표준 편차 3분의 2만큼 더 갔거든. 그 말은 z의 값이 3분의 2 커진다는 이야기지. z는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니? 표준 편차의 3분의 2배만큼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z는 3분의 2가 커질 거라고. z로 2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얘는 z가 2 이하의 확률 구하세요랑 같은 말이 된다. 그런 소리인 거지. 실제로 식으로 좀 찾아보셔도 돼요.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면 8에 해당하는 z가 3분의 4라며. 그럼 8이라는 숫자 자체가 뭐야? m에다가 3분의 4 시그마를 더한 거야. 그죠?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z가 3분의 4라는 건 무슨 얘기다? 8에서 m 빼가지고 표준 편차로 나눈 게 3분의 4다 그 얘기라고. 그지? 요거 넘기고 m 넘기면 얘가 돼요. 근데 지금 8에다가 3분의 2 시그마 더 더하래잖아. 그럼 8이 뭐였다? m에다 3분의 4 시그마. 여기다 3분의 2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하라는 이야기구나.
얘가 뭐라고? Z값으로 2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뭐 그냥 표준화하는 식에 집어넣어서 찾으셔도 되지만 Z의 값이라는 게 표준 편차랑 편차 사이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거 알고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값을 찾아낼 수 있죠.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이거요. 추정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되니? 그래야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내일은 수원 자이랑 수원 수능 특강 해야 합니다. 아직 안 한 사람은 오늘 가서 후다닥 하세요.